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국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비가 추적추적 조금 흩뿌리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오늘 빨간불 이어가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월요일 밤도 주식 국민정음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시장을 보는 바른 눈 키워가셔야겠죠.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국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 국민정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차트 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날씨가 좋았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나름 이제 토요일 평온한 토요일을 보냈는데 또 일요일 날 이제 상당히 또 저를 긴장시키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밤 10시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운명이고 숙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IS의 수장을 이제 공격을 해서 사망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다행히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또 뉴스를 접하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 찾아가셔야겠죠. 주식 국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실 텐데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 국민정음 혹은 주식 국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채팅방 접속하시면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꿀팁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직후 저녁 11시에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모든 걸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대방출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샵 4989번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3님께서 보내주신 제일약품 45,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 10월 달 고점을 찍고 이러한 삼각 수렴형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은 이 당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500원 정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반등 나왔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지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인데 자,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저점 다시 한번 삼각 수렴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 그리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패턴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좀 추세를 돌린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45,000원이시면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고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고 자, 단기적으로 반등 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 자리 42,500원 정도 반등 시 좀 정리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 시 3만원짜리 이 자리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3509님 셀리버리 또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셀리버리 47,500원에 비중 10%. 자, 지금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고점 찍고 조정 그리고 이제 8월달 바닥 찍고 서서히 반등의 흐름들 보이는데 자, 지금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고점도 서서히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 자리 5만원짜리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시 5만 원 정도 정리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43,000원짜리 손절 잡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3300님 성신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8,450원에 비중 40%. 자,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멘트,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뭐 SOC 사업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대북 사업까지 엮여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실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행히 매수가가 이렇게 고점이 아닌 8,400원대시니까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이 자리 8,000원짜리 보시면 되겠고, 언더슈팅 감안해서 7,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만원 조금 언저리 9,700원, 9,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97님께서 신청해주신 예림당 4,600원에 비중 50%. 와, 비중도 많으신데 지금 손실도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그나마 고점 찍고 15,000원 찍고 지금 4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 조금씩 횡보를 하고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금의 흐름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티웨이 홀딩스를 통해서 티웨이 항공을 티웨이 항공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주들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3,7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반등 시에는 저는 좀 크게 봐서 4,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서현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아랫꼬리도 많이 달리는 변동성이 큰 흐름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 매수가가 2,280원이시면 고가권에서 지금 매수하셨습니다. 절대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파동을 주고 조정 그리고 멈춰 있을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자리 그나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저점을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1,8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까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졌고 또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가상화폐 다시 뜰까? 업종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드림시큐리티를 꼽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지금 중국 쪽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다시 핫해졌는데 1,000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찾을까요? 가은 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상화폐에 관심이 좀 많으신 거죠? 많았었어요. 네, 과거에. 투자는 혹시? 아니요, 못했습니다. 못하셨고. 아마 지금부터 2년 전쯤일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를 투자 열풍이 아닌 투기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가상화폐에 많이 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많이 냈다, 큰 돈을 벌었다라는 투자자들보다는 큰 손실을 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뒤따랐었던 모습입니다. 자, 특히 뭐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화폐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때 이게 2,500만 원, 1비트코인에 2,500만 원을 찍고 뭐 그 당시에 3,000만 원 간다, 뭐 5,00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고점에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400만 원까지 6분의 1 토막까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오늘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국 관련된 이슈로 오늘 장중에 1,100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국가였다라고 국가였습니다. 국가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자체에서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금지를 했었던 그러한 국가인데, 자, 주말 동안에 이런 중국에서 좀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구 모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라고 했냐?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양회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차기 주력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 자산법을 가결을 시켰다. 즉 향후 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서야 통과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SNS 페이스북에서도 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고, 최근에 뭐 출시를 내놓기 직전에 이제 정부 당국의 제재를 좀 받았습니다. 통화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가상화폐, 여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력은 앞으로 이러한 이제 온라인상의 거래에 상당히 많은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이 화폐의 화폐 가치를 따지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화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 있다. 우리 현금을 가지고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만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또 저점에서 2배 이상 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자산의 가치가 아닌 그냥 투기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항상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의 급등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도 이제 선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기가 아닌 우리는 좀 투자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뭐 투자로 접근할 종목, 그리고 투기로 접근할 종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이제 뭐 사명에서 알다시피 창투사입니다. 창투사라는 거는 벤처기업 혹은 이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기업들, 이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지분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창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라는 기업에서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 두나무의 지분을 7.1%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업비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양대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빗썸과 이 업비트 두 군데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대부분이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때 뭐 하루에 7조 원을 상회할 만큼 거래 대금이 높았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하루에 뭐 코스피도 7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엮여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7조 원이 나오는데, 이 가상화폐에서 7조 원이 나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하루에 36억 원. 그렇게 따지면 1년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이 지분을 봤을 때는 하루에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한 1,000억 정도의 그러한 이제 영업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걸 봤을 때 이 업비트의 지분 가치는 한 1조 원 그 이상도 책정이 가능했었다. 물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한참 유행했을 때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종목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기술 투자는 이 이슈로 인해 움직였을 뿐 사실 뭐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2017년도 보시면 저점 500원대 대비해서 주가가 10,000원, 무려 20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가가 여러 차례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이때마다 언급이 됐었던 게 바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렇게 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22%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관점이 아닌 투기 관점으로 보시는 단기적인 접근만 가능하겠고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900원 정도 이탈하시면 그때는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 비덴트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비덴트는 사실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옛날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하거나 할 때 심판들이 보는 모니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한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비덴트입니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는 업체로 이 TV 로직이라는 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나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소니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 아니면 월드컵 이러한 스포츠 행사의 공식 모니터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되었었고 과거에 G20 정상회담 할 때도 국제방송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가 아까 두나무와 양대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빗썸의 운영사 BTC 코리아의 지분을 10.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최근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IOK가 비덴트에 투자를 했다. 그 이유가 가상화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덴트는 실적으로 움직이거나 기술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암호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역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17%대까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오늘 만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거에 마찬가지 저점 6,000원대 대비해서 3만원까지 거의 5배까지 급등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중간에 여러 차례 파동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바닥권 6,000원짜리에서 여러 번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길게 보시기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9,4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수익 구간일 때는 조금씩이라도 챙겨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와 마찬가지로 비덴트 역시 짧게 보고 대응하라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인데 이 기업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볼 종목 2개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즉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이 없고 이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이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역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면 인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체 인증의 암호화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 유심 카드라고 다 꼽아져 있으실 텐데 이 유심 카드를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 공인인증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공식 파트너로 지정이 되면서 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서 함께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총 18개의 은행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암호기술연구센터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SK텔레콤과도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도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양자 암호도 엮일 수도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암호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차례 파동 난 이후에 금요일 날도 또 한 차례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5% 구간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터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 3,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안착하고 지지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200억에서 250억 20%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280억 또 증가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11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두 자릿수대 성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실적적인 부분들 즉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암호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드림 시큐리티의 규모는 기업의 경쟁력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핫하게 뜨겁게 달구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신 후에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문의는 02-3153-258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키워드 스탁 진행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67님 현대차 16만 9천 원에 37%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치고 5년째 장기 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현재 16만 9천 원, 17만 원 대비해서 5만 원, 한 30% 이상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5년이시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손실 구간에만 위치가 돼 있는데 지금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92,000원대까지 찍었던 종목을 이때도 견뎠었던 그러한 종목을 제가 지금 얼마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졌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율 효과 그리고 신차 효과 등에 대해서 좀 신차 효과 등에 대해서 내년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자, 현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12만 원대 초반대 정도는 어느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반등 시 매수가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7125님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00원에 비중 10%다. 자, KEC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흐름에서 자,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무너졌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 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때는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다.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은 다시 이 자리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 저는 지난 4월 달에 박스권 하단 자리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동평균선도 모두 수렴 이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3,000원 이탈하면 12,8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877 하나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땅으로 따지면은 강남 땅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 뭐 흐름도 괜찮고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1차 목표가 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오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핑크퐁 아기상어의 이러한 지적재산권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이나 완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에서 북미 순회 공연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소식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이시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13,000원 위에서 굳이 얘기하면 13,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짧게만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1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포스코 IC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고점 9,000원 대비해서 좀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갔고 아직도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또 이평선이 지금 61선, 21선, 121선 다 위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춘 모습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오늘 종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반등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5,000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고 손절가 4,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해주신 상담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할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종목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샵 498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 문자를 보내주시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을 확인해 봤으니까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익률을 달성한 또 종목들 AS까지 받아봤는데요. 정말 핫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관심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도 어쨌든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부품 이러한 부분들은 자, 내년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소개를 하나하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가스 그리고 혼합가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가스 하시면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7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 이후 이제 모든 장비나 소재를 국산화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전략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이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리고 재고도 소진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일본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겹쳐지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해 3분기 실적을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실적이 좀 빠르게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온다. 그리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온다 그러는 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좀 미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일찍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정도 하락. 하지만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20%가 증가가 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면에서도 봤을 때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24%가 오르는 이러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갈수록 본격적인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3분기, 4분기까지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고 본다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 실적 같은 부분들 보시면 2016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6년도에 1,750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00억을 돌파를 했고 2018년도에는 2,300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업황이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1,000억대 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1.3%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분기 호실적 4분기까지 좀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에는 전년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그러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한 안정적인 실적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재고가 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주가가 43,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올해 연초 바닥을 찍고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지금 아직 그렇게 조정폭 대비해서는 회복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길게 봤을 때 박스권 흐름 요 2만 원짜리 그리고 28,000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아가면서 움직였었던 흐름들을 확인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탈일본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기에다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어제 기준으로 27,000원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5%대까지 파동을 좀 주고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 종가 부근 28,000원 이하로는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27,000원까지 해서 좀 분할해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고 제가 지난 이제 코리아 서킷을 교육을 해드렸을 때 그리고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조정 그리고 조정했다가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변신시켜서 밟고 튀는 이러한 발판의 역할을 할 자리가 지금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크게는 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지난 연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3번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 요 자리 31,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손절가는
지금 전저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자리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탈된다면 25,500원, 6,000원에서 언더슈팅 감안해서 25,500원 잡고 대응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 번만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들, 특히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러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춤했던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를 필두로 내년부터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뉴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다음 관심주는 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을 여러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중에 이제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 카메라 부품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지 센서용 필터 중심의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가 하나만 달려 있다가 이제 셀카를 많이 찍는다. 그래서 앞뒤 전면 후면으로 해서 양쪽으로 카메라가 다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3개 달리고 쿼드러플 4개 달리고 최근에 이제 5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LG에서 처음으로 펜타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가 5개 달린 휴대폰을 출시를 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 중국의 화웨이에서 올해 11월 달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5개를 달고 출시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수량이 증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카메라 부품 업체들은 카메라가 1개 있다가 2개로 가면 매출이 2배로 늘 것이고, 거기서 이제 5개로 나가면 5배로 과거에 비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서 일단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1세대, 2세대에서는 이제 이미지 센서용 필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산한 기업이 바로 이 옵트론텍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블랙 마스킹 구현 필터를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카메라의 이제 필터가 사진을 찍을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최신 스마트폰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안면 인식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적외선을 쏴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화질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카메라 모듈 한 개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즉, 이 카메라 단가의 상승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들 역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메라가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주행 보조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하나에도 카메라가 수십 대가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만큼 앞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미지 센서 관련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액트로가 나와 있는데, 자, 액트로가 지난주에 먼저 10,000원대 초반에서 13,000원대까지 30%가 일단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옵트론텍 옵트론텍 이전에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던 종목이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오늘 역시 7.89%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시세가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들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기술력 있고 실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주가는
주가는 상대평가입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업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A라는 기업이 움직였다. 그러면 B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A라는 기업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파동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고점도 좀 지난 이제 8월달 대비해서 이러한 우상향 박스권의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잡으신다면 충분히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는 5,8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6,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크게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짧게 5,300원 전저점 이탈하는 이 자리만 이탈되면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심주로 원희머티리얼즈 그리고 옵트론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다수의 기업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또 미중 무역 관계가 개선된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도 이 호조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는 이 투자 꿀팁을 들어보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 날아오르다라는 순우리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훨훨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나르샤 시간에는 어떤 강의 주제로 강의가 펼쳐질지 주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악재로 인한 급락주 공략법입니다. 어떻게 공략하면 될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떠한 종목들에 있어서 이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중에 뭐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이러한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큰 자금, 이 종목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집단에서 역시 손실을 보는 이제 스마트 머니의 이제 투자자들도 역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뒤따른 단기적인 강한 반등이 나오고, 흔히 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설거지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거지 파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저점 6,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하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 하루 쉬고 그 이튿날도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돌발 악재가 뭐였느냐? 자, 여기서는 돌발 악재가 뭐였느냐? 품목 허가, 즉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품목 허가가 나지 않고 반려가 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됐을 때 그때 뭐 하락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맞은 이후 3만 원대 대비해서도 거의 뭐 5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는 대표이사가 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점 대비해서 3배 이상 오르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3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느 누구나 이 뭐 대표이사의 구속이나 아니면 임상 실패, 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는 누군가가 새롭게 매집을 했다. 매집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들고 있던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평단을 낮추기 위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종목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뭐 4천만 주 이상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또다시 한번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단기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자, 보시면 29.85% 상한가의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 물론 뭐 호재성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호재성 이슈를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한가에서 공략을 한다면 그 이튿날도 상한가 쉬고 나서 또 상한가 급등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역시 수급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시가총액 1위까지 기록을 했었던 HLB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뭐 임상 실패로 장중에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 그 이튿날도 점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분명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무려 2,6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을 메꾸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속적인 조정을 받습니다만 여기서 빵 하고 자, 상한가 점상이 한번 나오고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최근에 20만 원대까지 즉, 이 점 상한가 금액이 6만 원이면 6만 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임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실패했던 임상에 다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또 단기적인 스마트 자금이 대량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백수호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백수호궁이 여기에 뭐 2엽 우피소라고 하는 백수호가 아닌 제품을 이용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거의 점한가로 여러 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모습 4,6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 8,000원 대비해서 단기간에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역시 이 당시 뭐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제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저점에서 큰 자금이 들어와서 평단을 낮추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제 교육을 왜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점한가를 맞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자,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약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드는 이러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토피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소식의 주가가 10,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지난해 연말 이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시장 영향으로 뭐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빠졌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임상 3상에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에 점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이 600만 주라는 거는 지금 뭐 오늘 마이너스 17% 장중에 20% 넘게 하락을 한 자리에서 이러한 600만 주라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큰 고점에서 많이 좀 손실 구간이 큰 평단이 높은 그러한 스마트머니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다 또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때 이 강스템 바이오텍 이 회사 측에서도 임상 3상에 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임상 3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반드시 성공을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여기서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강한 흐름, 상한가의 흐름이 나올 때 공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폭의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한 매매는 아니고 단기적인 매매인 만큼 투자보다는 투기, 즉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큰 리스크는 없다. 하지만 손절가만 짧게 대응한다면 여기서 강한 반등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나르샤에서는 악재로 인해 급락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이태훈 전문가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주식 훈민정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카카오톡 다들 이용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다 푼다고 하니까요. 저녁 11시부터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